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떠안은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지난 20년간 스탠퍼드 연구팀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테크닉을 개발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소설을 쓰고 10kg를 감량하며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책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진로 계획에 확신이 없거나 틀에 박힌 느낌이 들거나 실패할까봐 두려울 때라도 자신의 관심사를 따르고 조치를 취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구원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더 빠르게 실패하기를 읽은 뒤 바로 달라진 점이 여럿 있습니다.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하루 동안 새롭게 하는 일을 무조건 하나만 해보자는 거였는데요. 일기를 쓰는 것과 하루 동안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결국 수익과 관련된 거죠. 해친들림 전용 영상에 책에서 나온 일기를 쓰는 방법과 그로 인한 이점들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책의 명상법 1편은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늘 영상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당장 돈을 벌지 못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더 빠르게 실패하기는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24년 11월 2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팀은 20년간 진행한 연구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계획하는 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책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 현재 직장에 다니는 샐러리맨, 창조적인 작업을 꿈꾸는 엔지니어, 기업의 임원과 CEO, 교수와 주부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비범한 성공을 이끌며 원하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담았습니다. 확실히 시작이 빠르면 실패도 빠르고 얻는 것이 있죠. 뭔가를 할 때 어떤 분기점을 넘으면 순간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 분기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작과 실패가 쌓이게 되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상담실로 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이 무엇일까요? 만약 그 일을 찾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에릭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때 에릭은 이런 질문을 다시 되봤습니다. 혹시 피곤한지도 모르고 몰입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하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피곤한지도 모르고 몰입하는 무언가. 바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마케팅의 신이라 불리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저자 간다 마사노리가 말한 방법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싫어하는 일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그 뒤에 그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를 찾는 겁니다. 다시 오늘 책으로 돌아와서 에릭은 본인이 몰입하는 것이 경영이 아닌 그림 그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창한 계획부터 세우지 말고 미술 동호회 가입이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에릭은 스탠퍼드대 경영학 전공 학생이죠.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원하는 회사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학벌입니다. 그런데 그림 그리기라고 말했다고 바로 그것을 시작해보라니 내키지는 않았지만 해보기로는 합니다. 자신의 핵심 문제는 진로 상담이었지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에릭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에릭은 그림을 그림으로써 활력을 되찾고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20년간 만나왔고 추적을 하며 연구했던 거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뽑아냈던 겁니다. 그 문제점은 어떤 일이든 시도하지 않으며 망설이고 움츠린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에릭이 말도 안 되는 상담이라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에릭에게 온 다양한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진로 상담만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죠.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이렇게 인생 성장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책에서는 이런 행동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말해줍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 둘째,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발견했다. 목표를 세운 일이 너무 벅차서 오히려 겁을 먹고 이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확인해버린 것이다. 셋째, 그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확실히 나오죠. 하지만 좀 더 쉽게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바로 합리화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특별한 영감을 받으면, 저축을 좀 더 하면, 생활이 좀 더 나아지면, 힘든 직장을 그만두면,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을 지레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 또한 40년 이상 살며 인지를 하기 시작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저런 생각들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이상한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시도를 했을 때 얻었을 경험을 미리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부터 큰 성공만을 바라니 작은 성공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22년부터 저는 유튜브로 책을 소개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는데 회사 지인들에게 말만 했습니다. 시작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했죠. 저 또한 망설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에게 안 되는 이유를 수백 가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되고 회사를 이직, 그곳에서 해고당한 저는 꼬박 6시간 동안 앉아서 생각하다 다시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결심을 굳게 했습니다. 이때는 제대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유튜브를 시작하자고 말이죠. 그 결과 6개월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 뒤로부터는 유튜브를 하면서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재미있으면서 수익도 많아졌죠. 결국 하니까 점점 더 완성되고 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위에서 말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우연히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막아버린다고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부족한 부분만 볼 때 무엇이든 차일피일 미루고 나쁜 습관과 쓸데없는 걱정을 반복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삶의 변화로 이끌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한다. 동시에 행동의 변화는 값비싼 비용이 드는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부분을 발견한 스탠퍼드 연구팀은 해결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들이 떠안은 문제 해결을 돕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지금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당신의 삶이나 커리어가 불안정하고 애매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즐기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라.
우리 연구진의 대답은 경력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즐거움에 투자하는 것이다. 해답은 단순하다. 만약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즐거움을 만끽할 작은 행동을 시작하라. 영상 앞에서 말했던 에릭과 제 경험처럼 본인이 몰입하고 피곤한지 모르는 것을 찾아 즐기는 데 투자하면 할수록 만족스럽지 않은 지금 삶이 변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에릭은 그림으로 본인의 재능을 표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저는 강제적이긴 했지만 다시 회사에 들어가지 않음을 선택함으로써 시작하게 되었죠. 만약 제가 회사를 다시 취업했다면 유튜브는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활이 좀 나아지면. 책에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부자였던 증조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분을 많이 만나 뵙지 못해 기억에 많이 없었지만 상당히 괴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이 보지도 못한 증조손인 저에게도 증조부는 많은 재산을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즐거움 측정기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 즐거움 측정기는 1에서 10등급까지 있고 1이 가장 좋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일 증조부가 지정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송됩니다. 조건은 이랬습니다. 1년 동안 지수가 7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증조부가 남긴 1억 달러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이 측정기를 착용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죠. 이제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단 하루도 완전히 순수한 기쁨을 느끼지 않은 채 허비해버리지 못하니까요. 도전 첫날,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나시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직 즐겁게 느껴지는 것을 찾지 못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부담 없이 즐겁게 할 것 같습니다. 1억 달러가 손에 들어온다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담은 중요성과 같죠.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바딤 젤란드는 중요성을 낮추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많은 이들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의 이하영 원장도 강조했고 결단의 저자 론 무어도 강조했죠. 왜냐하면 중요성을 낮춘 것은 행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그 일을 얼마나 망치게 될지 생각해보라.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빨리 망쳐볼 생각을 하니까 해당 일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엄청 떨어짐이 느껴집니다. 거기다 이상한 것은 망쳐볼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고 설레어서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 중요한 일이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그 일을 작정하고 망쳐보자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여기서조차 안 된다고 생각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보단 상상을 즐겁게 펼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그 일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아이디어가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죠. 만약 증조부가 남긴 1억 달러가 즐거움만 유지하면 우리 손에 들어옴을 생각해 보세요. 책은 즐거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즐기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삶의 의욕을 저하시킬 만한 일은 피한다. 즐기는 일을 할 때 더 똑똑해지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태도가 형성돼 일을 창의적이며 생산적으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어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이 논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다. 이미 즐거움의 감각이 어떻게 사람들을 더 생산적이고 사교적이며 혁신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연구가 늘고 있으니 말이다.
사탕을 먹은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의 실험에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앨리스 아이젠은 사탕을 먹고 일을 시작한 의사 집단이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각각의 진료 정보를 좀 더 빠르게 통합하고 처음에 내렸던 오진을 인정하고 그 진료를 고집할 확률이 낮아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즐거운 사람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사고하며 복잡한 정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존의 경험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어릴 때부터 테니스를 좋아했고 테니스 코치인 윌러 박사와 친해집니다. 어느 날 대학 전공을 선택하라는 학교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존은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결정을 미루자 학교에서는 최후 통첩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전공을 신청하지 않으면 영구 제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은 평소 친분이 있던 테니스 코치인 윌러 박사를 찾아갑니다. 박사님, 제가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전공을 결정하지 않으면 영구 제적당해요. 제가 무엇을 전공하는 게 좋을까요? 윌러 박사는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심리학이지. 존은 그 뒤로 달려나가 심리학을 전공으로 합니다. 윌러 박사는 테니스 코치이면서 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존은 현재 인류대학의 유명 심리학 교수뿐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저자, 권위 있는 다수의 상을 휩쓴 학자가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이 사례를 테니스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이 우연한 기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 테니스 자체가 엄청나게 상대 선수의 심리를 파악해야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상대 선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도 하죠. 바로 그 다음을 대응해야 하니까요. 어찌 보면 존의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이미 심리학으로 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책에서 말하는 것은 본인이 피곤한지도 모르고 몰입할 수 있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열정을 따르다 보면 본인에게 알아서 기회가 생김을 20년간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연구하여 내린 결론임을 말해줍니다. 이는 자기계발 영역에 있는 도서들 중 생각을 주로 말하는 책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면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 행동은 거창한 계획 없이 바로 실행하게 되는 유가 많습니다. 그렇게 실행하게 되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더 즐거운 상태가 됩니다. 그 행동 자체도 즐거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지속적이고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책은 이미 완성이 되어 계약된 출판사에 넘겨놓았는데 아마존에서 먼저 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알아봤는데 마침 다른 출판사 대표님께서 번역 일을 하고 계셨고 문의를 했죠. 대표님께서는 일정이 많아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한 번역은 우리나라에 많지만 한연 번역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죠. 대표님이 계셔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마존의 실험 단계로 올려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제 책이 세상에 나온다는 건 그것도 아마존에 선출간한다는 건 매우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알아보게 됩니다. 아마존에 대행으로 출간해주는 업체와도 미팅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마존 전자출판 전자책을 2만 원에 구입합니다. 하나씩 따라해봅니다. 그러나 올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번역이 아직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챗 GPT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량을 하나씩 할까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 워드에 그런 기능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찾아보니 문서 전체 번역이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번역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하나씩 읽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영어과를 졸업했기에 이상한 문장은 고를 수 있으니까요. 트렌드에 맞거나 미국 현지에서 쓰는 통상적인 영어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의미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겠죠. 하지만 번역도 완료되었습니다.
아마존에 올리는 실험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올려봅니다. 결과는 하루에 한 권씩 팔리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설레임을 느끼는 일이라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제가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은 통과했으니 어느 시점에는 제대로 된 번역본으로 다시 올려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저는 제 책이 나올 내년 3월이 더 기대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반응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책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긍정 비율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그 비율에 따라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극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부정적 기분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거든요. 행동도 너무나 뻔한 쪽으로 굳어버리죠. 부담을 느끼니까 그래요. 가끔은 넉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긍정적인 기분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쭉 올라가죠. 그러면 행동도 창의적이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행복감에 들뜨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서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의 작은 행동이 결국 큰 성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공은 수많은 시작과 실패가 쌓아 올린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감도 없습니다. 책에서는 실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내는 것, 탐험하는 것,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 실험하는 것, 어떻게 더 노력할지 아는 것,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배우는 것, 시장에 대한 리서치를 좀 더 해보는 것, 프로토타입을 하는 것. 저는 오늘 책에 나온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실패하세요. 그리고 성공하세요.